네, 생존 독서 함께 읽기, 오늘부터 4주간 우리가 함께 읽기를 하는데, 강의는 오늘과 그다음에 마치는 날, 이렇게 두 번 제가 강의를 공식적인 이런 줌에서 만나는 공식적인 것은 두 번이 있을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또는 책을 읽다가 뭔가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또 질문을 남겨주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생존독서 함께 읽기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는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그 기대와 또 이 책 한 권 읽기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게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마인드셋을 함께 하는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생존 독서 함께 읽기 오리엔테이션 마인드셋 시간입니다. 음, 진정한 나를 알면 내면의 소리에 따라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삶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나를 만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제가 나를 만나는 여정을 경험한 다음에 저의 성장이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서 제가 깨달은 바를 적은 거예요. 우리가 그 주변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갖다 보면은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늘 남과 비교를 하면서 하다 보면 계속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계속 뭔가를 배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도 이제 한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음, 그렇게 남의 그 시선에 따라서 살면서 뭔가를 자꾸 비교해서 계속 배우는 삶은 결코 자기를 성장시키지 못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서 배웠다 하더라도 그걸 또 자기답게 힘있게 사용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 내리고 답을 찾지 못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손에 잔뜩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배우고 익히고 또 경험한,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도 쓰지 못하고 계속 뭔가 부족해서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번 생존 독서를 읽는 그 한 권의 책이지만 이 한 권의 책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각자 우리가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각자 자기 삶에 꼭 필요한 어떤 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은 제가 2010 2014년에 썼고 2016년에 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4년은 어떤 해냐면 제가 정말 그 생존의 삶을 살고 있었을 그런 시기예요. 생존의 삶을 살고 있을 시기여서, 어, 남들이 밖에서 볼 때는, 야, 저러고 어떻게 사나, 응?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문장들이 왜 있는 거냐면,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런 말이 왜 나온 거냐면, 제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내가 마음까지 이뤘던 모든 것을 다 놓아야 했던 그런 시기에, 제가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 또 내 자존감의 문제, 또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문제들이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그 실존에 대한 문제, 질문, 이런 것들이 저한테 떠올랐고, 저는 무엇보다도 생존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마흔까지 내가 내 생존을 책임지면서 살아온 경험이 있고 또 작지만 동네에서 유명한 독서 논술 선생님으로 성공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돈을 그냥 벌고 싶으면 돈을 버는 거지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돈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내가 큰 돈을 바라지 않았기에 작은 돈을 번 것뿐이지 어쨌든 돈은 그냥 필요하면 벌면 돼요. 일을 하면 돼요. 근데 돈이 없어요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을 안 하더라고요, 대체로. 네. 네, 돈은 일을 하면 벌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걱정은 안 했어요. 돈이 없어지고 일도 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 걱정은 안 했어요. 다만 나는 이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 훈련과 또 사역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구절 구절은 사실 그때는 성경적 지식이 없고 또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인격적으로 강력하게 만났지만 그걸 내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저는 책 이야기를 빗대어서 내가 그동안 20년 그 40살까지 해서 제가 20년 정도 독서 논술 선생님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읽고 내가 활용해 왔던 책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내가 경험한 나보다 큰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책이 바로 생존 독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마치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은 계속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사명이라는 건 어디 진짜 하늘에서만 있는 것처럼 계속 사명을 쫓아서 산다고 하는데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에서 땅에 발을 딱 붙이고 여기서 사람들을 돕고 여기서 무언가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고 고귀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땅에 발을 딱 디디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그게 완성이죠. 그게 성공이고, 예, 그게 그 열매를 나누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생존 독서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 그 모든 것을 잃은, 빼앗긴 그 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하나의 챕터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선한 영향력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선포까지 이 책 한 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간에, 여기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 이제 이 초판이 출간됐을 때, 정말 정말 그거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늘 이렇게 한두 명씩, 저에게 아주 특별한 연결을 하시고, 이 책을 필사하신다고 하시고, 이 책을 뭐 10번 읽었다 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생존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요. 이제 생존의 삶을 살았지만 저는 늘 생존 이상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생존의 삶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 제목이 마음에 너무 안 들어서 이 책을 활용해서 사람들과 뭐 이렇게 나눈다든지 이 책을 강의로 많이 한다든지 이런 거를 안 하고 빨리 덮었어요. 빨리 덮고 바로 2018년에 이제 그 마음성장학교가 출간이 되었죠. 마음성장학교는 2010 이제 5년에 써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고 2017년에 써서 넘겼는데 2018년에 이제 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존 독서는 별로 사람들과 읽지 않았고 강의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초기에 제가 생존 독서 8주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8주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게 그 10년쯤 전이죠. 그때, 10년 좀 안 됐나요? 그때, 한 45만 원 정도의 이제 수강생들과 함께 나눴는데,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성장을 하셨고, 지금 다 기업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이 진화해서 이제 마음성장학교에 이런 다양한 코치 양성 프로그램으로 또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성장학교의 모든 코치 프로그램의 씨앗이 바로 이 생존 독서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어, 말할 수 있어요. 자, 생존 독서는 뭔가? 생존 독서는 생존 넘어 존재로 사는 삶을 우리가 꿈꾸고 바랄 때
그리고 그걸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성장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책 읽기를 통해 진정한 나를 만나고 스스로 나라고 한정 지었던 나를 넘어 성장한 후 세상에 공헌하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존 독서를 하는 의미이고 생존 독서예요. 우리가 책을 읽는데, 우리 이제 써주신 신청서 보니까 책을 뭐 끝까지 읽고 싶다. 또 책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읽고 싶다. 뭐 정해진 시간을 해서 책을 이제 뭐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독서는 그냥 늘 해야죠. 숨 쉬는 것처럼. 독서를 뭘 습관을 들이고 그럽니까? 여러분 숨 쉬는 걸 습관으로 만듭니까? 숨 쉬는 걸 습관으로 해야지 숨을 쉬세요? 자연스럽게 그냥 쉬는 거죠. 남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또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이 책을 숨 쉬는 것처럼 읽어야죠. 책을 무슨 습관으로 읽습니까? 자, 만약에 여기서 책을 이렇게 숨 쉬는 것처럼 읽지 않는 분들은 정말 각성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마음과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책을 안 읽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책을 막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처럼 책을 평생 읽은 사람은 사실 책을 저는 지금도 10만 원 이상씩 사요, 한 달에. 그런데 책을 그냥 이렇게 봐요. 후루룩 이렇게 후루룩. 이 책이 정말 나한테 볼만한 책인가 그러면 그때 좀 읽고 대체로는 다 그 책이 그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후루룩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만 원씩 매번 이렇게 중고책을 주로 또 많이 사니까 10만 원을 사면 상당히 책이 계속 쌓여가요. 집이 왜 안 물었니나 할 정도로 책이 지금 너무 많은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책을 사는 이유는 지금 시대의 키워드가 뭔지 사람들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다른 작가들의 책은 사실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다른 책을 읽어요. 문학 작품이나 또는 나랑 다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책을 읽지, 저랑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책은 거의 한 권도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뭐 표절이다, 뭐 누구 책에서 봤냐,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아예 동종업계 사람들의 책을 안 본 거는 거의 10년도 된 것 같아요. 책을 출간한 이후부터는 아예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업계 사람들의 책을 이제 주로 읽어요, 저는. 그래서 책은 숨 쉬는 것처럼 주변에 그냥 늘 두면 돼요. 그걸 뭐 끝까지 다 읽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죠. 그래서 책은 습관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숨 쉬는 것처럼 읽고 또 활용하고 그러시는 겁니다. 요거는 이번 참가자들의 참가 목표예요. 참 대단한 목표들이세요. 그러니까 치유와 성장, 그리고 성공까지 이 생존 독서를 하면서 다 이루시겠다 이러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 한 권에 치유와 성장, 성공에 이르는 길이 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이제 읽으실 때 우리가 흔히 책 읽기를 할 때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이거는 생각이 나랑 좀 같네? 뭐 이거는 좀 쓸만하네? 요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거짓말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잣대에 맞게 쓸 것과 쓰지 않을 거를 이렇게 고르면서 봐요. 또는 비판하면서 보죠. 비판, 대체로. 그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책이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책을 쓴 저자는 저를 포함해서 책을 쓴 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책에 담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어떤 책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왔다면 그 책을 첫 번째는 비판 없이 읽어야 돼요. 비판 없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그냥 읽으시는 게 가장 좋은 독서의 방법입니다. 비판 없이 다 읽고 나서 거기에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하는데,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냥 다 해요. 저는 어떤 책을 읽으면 그냥 그 책을 씹어먹고 그냥 다 해요, 그거를. 예를 들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랬어요. 그 한 줄 한 줄과 그 맥락을 잘 알지는 못했던 그 초신자 때도 그 한 문장의 그 말씀이 나에게 왔으면 그냥 그걸 살아내요.
예, 내가 살아내지 않은 말씀은 그냥 책에 써 있는 그냥 활자일 뿐이에요. 그냥 다 살아내요, 저는. 제가 읽는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만약에 읽다가 이게 나에게 공감이 되지 않으면 그냥 집어치워요. 안 읽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이 작가의 삶을 나도 본받고 싶고 나도 이 사람처럼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 삶을 다 따라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소설책을 읽으면 소설책 주인공을 따라했고, 네,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자기계발서에 그 사람이 하는 걸 다 똑같이 따라해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책 읽는 속도가 엄청 느리겠죠. 1년에 몇 권을 못 읽죠. 그걸 다 따라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이번에 생존 독서를 읽으면서 여기 이제 많은 참고 도서가 있는데 중간에 다른 샛길로 빠지지 마시고 참고 도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그 4주간은 참고 도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이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비판 없이 읽는 거, 비판 없이 읽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책에는. 저는 그때 진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음, 어려운 게 한 개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진리, 지혜는 이 숨 쉬는 거와 같이 모두 쉬워요.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쉽게 쉬운 것들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치유가 필요한 영역에 치유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성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해답도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필요하다면 또 강의를 통해서 또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어, 봉사, 여러분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그 하나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어,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혼자 그 사막 같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뭐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또 하나님 만나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계속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인정과 칭찬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혼자만의 어떤 생각,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부족하게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또 특히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직업을 하는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믿는 신과의 대화도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인생에 이제 한 번도 내가 열심히 달려오느라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걸어온 그 발자국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발자국을 찍고 왔길래 지금 여기 있는가 만약에 내 발자국이 잘못된 곳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재정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계속 앞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틀어야 할지를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겨울이잖아요. 1월, 2월. 저도 늘 이렇게 쉬거든요. 저는 11월, 12월, 1월, 2월 이제 이렇게 좀 쉬어요. 11월까지는 일을 하죠. 12월, 1월, 2월은 좀 재창조의 시간이에요. 항상. 근데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사람들을 그만 만나시고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자기 사랑과 또 세상에 대한 연민, 그런 것들을 좀 더 키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나를 넘어선 사랑과 연민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음성장 책 읽기. 이거는 마음성장 학교, 제 그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마음성장 학교 책에도 나와 있는데, 요번 그 챌린지에 맞게 제가 좀 고쳤습니다. 자, 이번 챌린지 기간 동안에, 이게 한 40챕터가 돼요. 챕터로 하면 40챕터가 되는데, 우리는 약 20일 동안 같이 하게 되니까, 20일 조금 넘는데, 이제 20일로 정했어요. 나머지 기간 동안은 여러분이 못 읽으신 분은 이제 그 기간 동안 다 완주하는 기간으로 정해서 이제 20일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40챕터니까 하루에 두 챕터를 읽으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책에서 지금 14쪽에 왜 생존 독서인가?
챕터 1에 나를 일으키고 세우는 생존 독서에 왜 생존 독서인가? 또 당신과 자녀의 인생을 바꿀 독서 이러면 하루에 요 두 개의 챕터를 읽는 거예요. 요거 두 개 읽고 그 다음날 두 개 읽고 난 좀 빨리 읽고 싶어. 예, 오케이. 빨리 읽으셔도 돼요. 자신의 속도에 맞게 읽되 최소한 하루에 두 개 챕터씩 읽으면 모두 완주할 수 있어요. 책 한 권을 끝까지 줄을 치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으면서 읽어낸 책이 한 권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뿌듯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공부가 되실 거예요. 책 내용에 대한 공부라기보다는 여기 두 번째,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 느낌, 이런 것에 주목하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한 줄을 읽었는데 이게 뭐가 느낌이 좋아. 그러면 이제 줄을 치고 거기에다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생각들을 거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돼요. 흔히들 또 이제 이렇게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노트에다 기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는 그냥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책에다가 다 해요. 책에 줄을 치고 책에 메모를 해놓고 생각도 쓰고 그 다음에 책의 앞면과 뒷면이 있거든요. 앞면과 뒷면에 여백이 있는데 이 책은 또 색깔이 너무 진해서 잘 안 보이긴 하겠다. 근데 앞면 뒷면에 이렇게 막 써놓고 또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서 그냥 언제든지 이 책을 딱 뽑으면 이 책에 관련된 나의 생각을 그냥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 한 권을 노트처럼 줄 치고 느낌, 생각들을 적어 놓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아이디어도 이렇게 적어 놓고 그리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제 공유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기 이제 책 읽기 먼저 다시 안내할게요. 자, 두 개 챕터씩 읽습니다.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에 주목하면서 읽습니다. 책의 내용을 기억하기보다는 마음의 역동이 일어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40살이 넘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책을 읽을 때는 책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학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책 내용 기억해서 뭐 누구한테 얘기해 주려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 목적은 책의 내용과 줄거리를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고 책을 읽으면서 만나는 그 한 줄 문장, 그 한 문단의 내용들, 그것이 나에게 일으키는 마음의 역동, 그 역동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그 순간이 소중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늘 숨쉬듯이 옆에다 두라는 이야기는 그냥 늘 이렇게 잠깐 머무르면서 책을 보고 묵상하는 거죠. 이 문장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나를 비춰보고.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일상의 대화 속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맨날 일상의 대화는 너무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보다 깊은 차원의 나를 만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 내용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 내용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역동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메모하시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 되시면 됩니다. 자, 책을 읽으며 경험되는 생각, 감정, 욕구를 수용하며 천천히 여러 번에 나누어 읽거나 또는 한꺼번에 읽고 싶은 만큼 읽고 또 다시 읽어도 좋습니다. 읽는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읽으셔도 돼요. 난 벌써 다 읽었어. 네, 그래도 되죠. 네. 우리는 어쨌든 이 챕터씩 그렇게 읽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단위를 이렇게 정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쓰기인데요. 이 책의 빈 공간을 이용해서 메모합니다. 책을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 뭐 이런 것도 이제 적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생존 독서인가? 이 장을 이렇게 펼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다. 이거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보시는 거예요. 읽는 과정에서 나의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에 파장을 적습니다. 마음을 열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책의 문장들을 내 마음에 빗대어서 읽으면서 내가 성장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읽으면 내가 이 책을 비판하고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아봐야지 하고 이렇게 약간의 거리를 두고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면의 그 역동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 책을 거울 삼아 내가 나를 성장해야지라고 읽으면 좀 다른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 책을 거울 삼아 나를 성장시켜야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울은 어때요? 거울은 이 정해져 있어요. 거울은 이게 뭐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 거울에 비춰서 여기 뭐가 묻어 있으면 내가 거울을 비난하나요? 야, 거울, 너 내가 여기 안 묻어 있는데 너 묻어 있게 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거울이 나한테 여기 묻어 있다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뭐 묻었구나 하고 내가 이렇게 닦잖아요. 거울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책에 있는 문장들이 설사 내 마음과 맞지 않아. 왜 이렇게 써놨어? 왜 이렇게 쓰지? 비난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어떤 문장들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했어요. 무언가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계속 비판만 하다가 이제 책 읽기 끝날걸요? 그럼 나를 성찰한 게 아니라 남을 비판하는데 에너지를 다 썼어요. 예, 사람이 성장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파워 있는 것은 모두 한번 적어보세요.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소중한 나의 에너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요만큼도 단 0.00001%도 이제 사용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엄청난 성장을 불러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기. 어떤 상황에서도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기를 한번 지켜보세요. 야, 책을 읽을 때, 내가 어떤 책을 읽든지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생존 독서를 읽으니까 생존 독서가 기준이에요. 거울이에요. 이 생존 독서에 뭐라고 써 있는데, 그 말이 나를 찔러요. 그러면 그 말을, 그 문장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왜 이 문장을 읽으니까 내가 왜 찔리지? 그러면 아까 거울을 봤는데 여기 뭐 묻었어. 닦아야지. 그것처럼, 아, 왜 찔리지? 그 부분을 이 책을 비난할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가 찔렸을까? 내가 왜 가슴이 뭉클했을까? 자기를 주인공으로 자기에게 시간을 다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의 강도를 적습니다. 네, 마음대로 기록하시면 돼요. 런 거는. 아, 여기 이 문장은 나에게 큰 울림이 있구나. 이 문장을 읽으니까 눈물이 나는구나. 이런 거를 기억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알아차리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 읽고 났을 때에 정리된 생각을 적습니다. 또 나 자신 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나 해석을 적습니다. 이 책 읽다 보면 여기 내면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림자에 대한 것도 나오고 뭐 용서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읽으면서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거나 어, 내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거나 이런 게 있다면 또 이렇게 써보세요. 또 읽고 나서 떠오르는 얼굴, 읽기를 권하고 싶은 사람, 선물하고 싶은 사람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떠올려 보고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상의 말 걸기. 이거 뭐냐면 여러분이 이번에 그 존재경청 챌린지 참여하시고 이거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챌린지는 스스로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정해진 지금 루틴에 맞게 책을 읽고 사진을 찍거나 메모한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 이제 그 단톡방 안에서 침묵 동행을 하지만, 이분은 이번 주에 요 두 개 챕터 읽었는데 난 여기가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런 데가 의미가 있네 하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그 사진이나 메모를 보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읽어봤으면 거기에다가 하트를 꼭 남기는 걸로 해요. 우리가 규칙입니다. 남의 거를 봤을 때는 꼭 하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SNS에 올려서 세상의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저는 생존 독서에 있는 문장들을 한 100일 동안 공유한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 작가 냈을 때 페이스북에다. 근데 그 공유 덕분에 사람들이 저를 독서 전문가라고 알게 되어서 그 이제 수강생들이 페이스북에서 많이 왔어요. 요즘에 그 노벨상 수상자 한강 작가가 이제 수상하면서 또 그 전부터도 요즘 젊은이들은 그 이렇게 자기가 읽는 책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 이게 되게 힙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의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누군가가 쓴 좋은 글, 문장 거기에 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왜요?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잖아요. 누군가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던 문장은 비슷한 삶을 사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울림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문장 또는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서 이렇게 SNS에 공유를 해주시면 책을 그대로 찍어서 공유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또 공유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꼭 해시태그를 생존독서라고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김은미 작가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음성장학교도 넣어주시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책 문장 읽을 때 숨을 중간중간 좀 쉬어보세요. 어떤 마음에 드는 문장이 딱 나타나면 숨을 가만히 멈춰서 숨을 깊이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거기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책의 머릿말 중에, 음, 머릿말을 하나 읽어보면, 산다는 것은 고통스럽기 마련이며 살아남는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삶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고통에도 그리고 죽음에도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 목적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는 없다. 각자가 스스로 찾아내야 하며 자신의 해답이 제시하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성공한다면 그 모든 모욕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할 것이다. 자, 빅터 프랑클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문장을 이제 인용한 건데요. 이런 글을 읽고 가만히 멈춰서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 글과 더 깊이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글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이 행위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더 연결해서 내가 이 문장을 읽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를 이 머리와 목 위에 여기서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가슴 밑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시 멈춰서 호흡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문장을 잠깐 집중해 보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집중해 보시다 보면 이전과 다른 독서의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 우리가 함께하는 이 동행자들의 글을 볼 때도 아, 이분은 이 문장에 줄을 쳤네 하면 그것이 또 의미 있게 다가오면 그때도 역시 호흡을 깊이 들이쉬었다 내쉬면서 예, 여러분이 그걸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다가 보면은, 네, 이제 마지막 주까지 이 책을 다 읽다 보면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소중한 나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또는 또 책이라는 게, 어떻게 읽는 게 좋겠다라는 세상의 어떤 방식이 아닌 자기만의 책과의 어떤 추억, 또 책을 읽는 새로운 방식, 이런 것들을 스스로 또 하나 개발해서 알게 될 거예요. 그게 가장 소득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책을 어떻게 읽어야 성장할까? 이제 제가 이거는 강의를 하는, 예전에 강의했던 건데 참고가 되시라고 지금 안내한 거랑 또 뭐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겠어요.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내가 주체가 된 독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읽는 거예요? 내가 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시간이에요?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닌 책을 비난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중에는 그 니즈가 김은미 대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이렇게 쓰시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여기에 제 삶을 쓰긴 했지만 저는 이 당시에는 제 삶을 이렇게 다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주로 책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 이야기는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음, 당신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에 빗대어서 거울로 빗대어서 나의 이야기를 찾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어요, 저는. 각자, 어, 나의 절박함을 동기로 지금 여기 나에게 필요한 책을 내 마음대로 천천히 곱씹어 읽는다. 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를 사지 마세요. 베스트셀러 읽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때 그 시즌에 그게 나의 키워드가 아닌 이상은 사지 마세요. 노벨상도 받았다고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의 키워드가 아닌 거는 지금 관심사가 아닌 거를 굳이 사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책을 한 권 사는 거는 뭐 15,000원, 2만 원 이러지만 2만 원 뭐 이러죠 요새는 2만 원 이런 정도인데 어, 사실은 거기에 투자되는 시간은 엄청나요. 그러니까 저는 책 한 권을 읽을 때 시간을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인데, 그래서 책을 더 이제 내가 읽을 책인지 안 읽을 책인지를 정말 잘 골라서 읽죠. 근데 여러분이 누가 무료로 준다고 해서 그 책을 읽고, 누가 또 베스트셀러라 그래서 또 주문하고 이러면 막 책만 쌓여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내 인생의 키워드, 나의 어떤 절박함,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책, 그런 책을 읽으시면 돼요. 우리 생존 독서 읽는 4주 동안은 우리가 생존 독서만 읽는데 집중 한번 해봅시다. 어, 이거는 이제 생존 독서에 제가 또 소개한 책이에요. 여기에 이제 한 엄청 많은 책이 있죠. 제가 몇 권인지 세어봤었는데 또 잊어버렸네요. 굉장히 많은 자기 치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개발, 그리고 영적인 성장에 이르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뭘 해야 하냐면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 직면하지 않으면 책을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직면은 책을 거울 삼아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나의 모나고 어리석은 모습, 나의 아픈 트라우마, 변화하고 싶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루만지는 시간이다. 우리가 이 책을 읽는 동안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요. 오로지 나만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척, 아닌 척, 잘난 척, 멋진 척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장 속에서 자신을 직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행운이죠.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에 자기와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직면하고 알게 됐다면 이제 행동을 옮겨야죠. 자, 독서는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참으로 정밀히 살피고 밝게 분별하여 심신으로 체득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술에 5대에 실 분량의 책을 암송한다 한들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자, 이 말은 책을 읽었으면 그것을 체득하고 실행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정조대왕이 했던 말이에요. 정조 이산. 자, 정조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절박함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책을 읽었던 그 생존 독서의 그 선배예요. 여러분의 삶의 생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코치님들에게 이제 절박함이 없어라고 할 때가 있는데, 절박함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이 한계를 설정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게 아닌데라고 하는 자기 직면과 또 어디로 나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자기가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누구든지 절박함이 순간이 있죠. 꼭 밥을 못 먹고 뭐 적들의 위협 앞에 있어야 그게 생존이고 절박이고 그럴까요? 네,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를 일부러 이 경계까지 내몰잖아요. 늘 내몰아요, 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너무 뭐가 잘 돼. 그러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취미를 가짐으로 인해서 다시 초보자가 되어서 또 거기에서 이거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성취 욕구를 끌어올린다거나 또 예를 들어, 새로운 어떤 취미를 가지면 그것은 단지 취미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피아노를 안 치던 사람이 피아노를 치게 되면 내가 늘 이렇게 말하고 그냥 눈으로 보는 세계에서 이제 귀로 듣는 세계 또 그 음을 통해 만들어지는 어떤 또 다른 세계,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한다는 건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하나 또, 알게 되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나는 뭐 절박함이 없어서 말이야. 이런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 좀 아셔야 돼요. 이상한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절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세상은 계속 변하고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절박하지 않습니까? 네. 계속 성숙되어지고 아름답게 늙어지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열매를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 절박하지 않아요. 그 절박함이에요, 그게 다. 네. 자, 왜 첫날부터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존 독서에 그 목표를 너무 거창하게들 대단한 목표를 써서 제가 거기에 걸맞는 에너지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책 읽기를 통해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삶에서 즉시 행한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반복한다. 작가를 직접 찾아가 만나고 도움을 받는다. 여러분이 즉시 행하는데 행한다고 잘 안 돼요. 왜요?
의식의 레벨이 다르고, 마음의 크기가 다르고, 삶의 상황이 다르고, 문제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해도 이 결과가 그대로 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반복해요. 근데 어리석게 계속 혼자 똑같은 걸 반복하지 말고 어느 정도 몇 번 했으면 패턴을 파악해서 아, 이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럼 도움 받아야지. 그럼 도움을 받으세요.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진짜 리더는 도움을 아주 잘 받아요. 전문가들에게, 자기보다 더 멋진 사람들에게 기꺼이 가서 도움을 청하고 배우고 빨리 배워서 빨리 적용해서 빠르게 성공하는 게 그게 멋진 사람이고 그게 리더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걸 못해요. 도움받는 걸 못해서 성공을 못해요. 도움받을 줄 알아야 성공해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난 남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러고 살아요. 작고 협소한 삶은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내 식구들 먹고 살게 이렇게 해서 그냥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것도 역시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직장 안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기에 가족이 다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도움을 찾아 나서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할까요?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는 달인들이에요. 여러분도 도움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나는 혼자 뭔가 내가 다 혼자 하는 사람이야. 혼자 하는 창조는 그렇게 크고 위대하지가 않습니다. 작고 협소한 삶에서 머무를 뿐이고 그 작고 협소한 삶은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것을 주지 못해요. 남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여러분이 더 크고 더 넓은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래요. 이번 책을 읽으시면서 무언가를 발견하시고 또 무엇보다 도움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진짜 리더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리더는 필요한데 필요한 일을 하는 인재들을 알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을 기용하고 이렇게 하는 용병술의 달인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진정한 나의 욕구를 알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 오늘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저한테 엄청 바쁘시지 않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뭐 직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제가 하는 사업체 뭐 이런 게 막 이것저것 있으니까 엄청 바쁘지 않으세요? 이러는데 저는 안 바빠요. 왜냐하면 그걸 다 제가 인지하고 하는 거지. 그리고 깨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를 그렇게 많이 잡지를 않고, 네. 그래서 안 바쁩니다. 사람들이 바쁠 것 같다는데 안 바빠요. 하루에 한 개도 안 해요. 그냥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요, 저는.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서 안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바쁘면 멈춰요, 일단. 뭐 내가 좀 바빠지는 것 같으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스탑을 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다시 안 바쁘게 그걸 구조를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고 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나에게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오랫동안 탐구하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을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는 데에다가 의미를 두지 않아요. 내가 얼만큼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좋고 세상에도 이로운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막 바쁘게 막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면, 내가 시간과 공간과 돈을 잘 관리하고 알맞게 창조해서, 세상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다움을 회복하면 계속 성장한다. 이 영상을 공유해 드렸었는데 보셨죠? 저는 이제 땅바닥에 달라붙은 그 껌 조각처럼 제가 느껴졌던 시간이 있어요. 그 전에는 어땠냐면 그냥 오만방자하고 아주 그냥 네, 자만심? 근데 그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자존감이 낮다는 것도 모른 채 엄청 잘난 척 하면서 살았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땅바닥에 철퍽 떨어져서, 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를 알게 됐던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의 아주 근본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성장하는 삶.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나의 쓸모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자꾸 이게 껍데기가 덮여 있으면 내가 민들레인 줄 알면 민들레에 쓸모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컵인 줄 알면 내 이 컵에 쓸모가 있는 건데 그것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자꾸 남에게만 시선을 쏟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만 귀 기울이고 이러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지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살면서도 열매가 없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또 나를 회복하고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지를 알면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번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나의 모습이 부족하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황금을 발견할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유일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지금 어떤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다 너무 다른 인생을 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발견하는 그런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한 분 한 분 어떤 생각들을 갖고 또 들으셨는지 좀 들어보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좀 나눠볼게요. 네. 그 책 생존 독서 요번에 새로 출간하면서 제가 맨 앞에 페이지에 예전에 그 서문 말고 2016년에 쓴 서문 말고 프롤로그 말고 앞에다가 다시 생존 독서 이렇게 해서 글을 하나 이렇게 실었고요. 그다음에 뒤에도 맨 뒤에도 이 책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나오면서 두 번째는 한 50건만 찍었었어요. 제 얼굴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마음성장학교 안에서만 판매를 했었는데 뒤에도 이렇게 이전 책에 없었던 그거를 에필로그를 이렇게 몇 개를 좀 더 추가했습니다. 요런 부분까지도 다 읽으시면 되겠고, 또 생존 독서를 다 마친 다음에는, 참고 도서가 많이 있어요. 이 참고 도서가 또 되게, 제가, 이 마음 공부하면서 읽었던 책들이니까 여러분도 참고 도서도 개인적인 시간에 겨울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네, 그래요. 자, 여러분 편하신 대로 화면을 끄고 들으셔도 되고, 영상은 또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단톡방에다가. 네, 그리고 참여 못하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혹시라도 필요하실까 봐. 근데 그 체크리스트는 꼭 활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거 이제 날짜랑 이렇게 뭐 체크하면서 읽으실 수 있게 하나 만들었는데 기록하실 수 있게. 근데 그걸 안 해도 되고 제가 사용하는 방식을 알려드린 거예요. 저는 그냥 책 한 권을 가지고 책에다가 기록하고 책에다가 다 쓰고 이렇게 하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이제 세 장짜리 날짜 다 써갖고 세 장짜리 만들었는데 그 이따가 단톡에다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운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 질문 있으면 이제 질문 좀 받아볼까요? 여러분의 그 참여 소감은 제가 다 아까 이제 신청서를 아주 자세하게들 써주셔가지고 다 봤고요. 음, 자,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는지 제가 이거는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차피 우리 단톡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니까 여기는 녹화를 해도 되겠어요. 그죠? 네, 오늘 지금 이제 특강 중에, 어, 지금 9시가 다 됐네요, 이제. 네. 오늘 특강 중에 특별히 마음에 남는 뭐 말이나 또는 뭐 소감? 네. 그런 거 하나씩 나눌까요? 무슨 생각으로 이제 엄청 막 다그치면서 강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써주신 게 너무 비장한 거예요, 다들. 다들 막 생명 걸고 여기 온 것 같아요. 막 500만 원씩 내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500만 원 냈다고 해도 되죠. 왜냐면 우리가 시간을 쓸 거니까. 막 다 한 사람이 500만 원 내고 온 사람들처럼 참가 소감이 너무 비장해가지고 제가 이 비장함의 에너지에 맞춰서 엄청 다그쳤어요. 우리 연구위원이나 슈퍼리치들한테 하는 것처럼 이게 책을 안 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막 이러면서 한 이유가 여러분의 비장함에 제가, 네,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박지연님은 지금 이동 중이어서 말할 수 없다고, 이제 펼 수 없지만 여기다 써주셨네요.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멈춰라. 나이가 먹을수록 고집만 세지는데. 그래요? 고집이 세지나요? 네, 그래요. 맞아요. 고집 피울 일이 없어져야 되죠, 우리가. 자, 한 분 한 분, 우리 한번, 이렇게 얼굴 보여주시는 분들, 우리 얘기 나눠봐요. 목소리를 듣고 서로 에너지를 나눌 때 또 훨씬 더 이렇게 재밌고 신나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 하셨는지 제가 여기 고정을 좀 해볼게요. 그 고정을 하면은 여러분이, 고정됐으니까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먼저 제 옆에 계신 정영옥 선생님. 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일단은 저기를 자기존재 견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예, 그거 하고 있으면서, 지금 한 18일째 했는데, 그러면서 저를 찾아가는 시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생존 독서는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지금 저희 지인하고 독서 음, 운투하고 있는 게 있어서, 과연 네. 두 가지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김은희 대표님이랑, 정말 진정한 독서 읽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저 어디 가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그냥 책 읽고서 그냥 썸머리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진짜 책 읽는 거를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책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책을 받아보는 순간, 저의 그 부담감이 확 줄기는 줄었어요. 책이 음. 안 두껍더라고요. 네. 책이, 그리고 요번에 편집을 글씨 이 행간을 줄여갖고 책이 50페이지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 많이 속상했는데, 그래, 맞아요. 책도 많이 안 두껍고 또 우리가 아까 두 챕터만 읽으면 되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네네. 부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아니 볼 때는 되게 두껍게 화면으로 볼 때 되게 두꺼운 책이라서 제가 네. 지금 잃어버림을 하고 지금 놓아버림을 읽고 있는데 너무 항상 그렇게 두꺼운 것만 보다가 이것도 네. 두꺼우면 어떻게 하나 분량이 많은 일단 시간적인 물리적인 저기가 있어서 네. 그랬는데 일단은 그런 부담감이 줄어서 좀 마음이 좀 네. 좋았고 이제 몇 장 좀 읽고 있었는데 정말 와닿아서 네. 앞으로의 여정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재창조의 시간을 가져라, 는 거에 조금, 같은 공감을 좀 하고, 예, 이걸 통해서 나만의 시간을 조금 진정한 책을 읽는 거를 한번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어려운 책을 읽고 계시네요. 놓아버림. 네. 네, 그래요. 생존 독서는 아주 쉽게 읽으면서 같이 하실 거예요. 네, 음. 반가웠습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환경의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독서 모임을 따로 이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음, 오늘 대표님이 이거 너무 잘 들었다는 생각을 지금 시작부터 하고 있는 이유는 독서 모임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책 읽기를 계속 겉돌기, 그냥 그 책 안의 내용 겉돌기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그분들이 내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늘 그분이 하고 있는 방식이 그대로 그냥 가게끔 해서 1년 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변화 성장하는 부분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서 이제 내일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상황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제 리더를 맡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걸 이제 들으면서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책 읽기를 통해서 진정한 나와 만나고 본인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라고 이제 한정 지었던 그
나를 넘어서 진정한 이제 그 성장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자 하면은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가는 건 어떻겠냐라고, 이제 음, 이제는 저의 느낌과 저의 생각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시간인데, 대표님께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동안에 가져온 대로 그냥 가면서 스스로 그거를 음. 어, 파악해 가는 게 나을지 좀 여쭤보고 싶었던 네. 내용입니다. 네. 그 독서 모임을 하는 분이 되게 많으시네요. 지금 두 분 얘기 들었는데 두 분 다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생존 독서 뒤에 부분에 보면은 이 독서 모임 하는 방법이 딱 한 페이지, 두 페이지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비판하지 않고 독서 모임 하는 방법을 여기다가 써놨는데 일단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냥 다들 이제 인정 수용하면서 하는 방식인데 우리 코치님한테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으네요. 대체로 강사들이 책 읽기 모임을 좀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강사들은 책 읽기 모임을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 할까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할까요? 정보 그렇죠. 공유. 책 한 아, 권을 혼자 다 읽기는 어렵고 그걸 또 다 강의 자료로 만들긴 어려우니까 함께 나눠 읽으면서 강의 자료들을 또 서로 공유하고 이러려고 이제 책 읽기를 주로 해요, 강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임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맞게 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면 그 강사들이랑 하는 거죠. 아니요. 공무원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공무원들도, 네. 누군가에게 공무원들은 자기 마음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기 싫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마음을 얘기하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생존독서 뒤에 나오는 제가 몇 페이지인지 지금 모르겠는데 그냥 어떻게 하는지 한 몇 단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쉬운 독서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책 읽고 뭐 밑줄 긋고 같이 얘기하고 그렇군요 하고 무조건 뭐 비판이나 거기에 토를 달거나 하지 않고 하는 독서 방법이 있어요. 독서 제가 모임 운영 방법. 독서 모임에 관련된 책을 두 권을 저희가 어,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도 또 이제 각기 다른 내용들이 좀, 네. 의견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이 토론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책을 비판하고 싶어서. 네. 근데 그러면은 전혀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계속 뭐 이 작가는 뭐 이런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작가를 까고 글을 뭐 이렇게 써. 막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이득이 없어요. 자기들에게도 이득이 없고 그 작가에게도 이득이 없고 시간만 낭비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 모임을 할 때 우리는 왜 모이는 건지 목적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모임은 이제 마음이 가는 부분에 줄 하나 치고 함께 마음을 얘기하고 뭐 요 정도로 되는 거고 또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은 정확하게 이 책의 내용을 잘 써머리 해가지고 그걸 또 서로 나눈다든지 그럼 되는 거고 예, 또 친목 모임은 그냥 책은 핑계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날마다 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제 책을 네 개로 한 여러 가지 모임을 다양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막 치유, 성장, 성공까지 막 나의 막 존재를 막 완전히 막 성장시키고 이렇게 써주셔갖고 저는 책을 조용히 자기에게 집중하면서 읽는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안내할 거고 여러분이 밑줄 친 거나 이런 거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존재경청도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의 자기 패턴을 한번 점검해서 그걸 좀 써봐라 이런 거 올려드린 것처럼 생존 독서 이 공간에서도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거, 또 질문이라고 해갖고 질문 올리시는 거를 이렇게 보고서 제가 추가로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들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단톡에 공유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독서 알겠습니다. 모임 재밌게 하세요. 사람들에게 자꾸 우리가 좀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그냥 재미난 방법들을 모색해 가면서 사실은 침묵이 제일 중요하죠. 사람들 만나서 할 때는. 네. 먼 성장을 인정과 수용, 하겠어요. 인정과 수용 기억하겠습니다. 성장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해서는 성장이 안 일어나고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동료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과 독서 모임을 할 때는 그냥 침묵이에요, 침묵. 네, 책을 네 개로 한 침묵이다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성장을 하려면 이거 이렇게 지금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만난 거잖아요. 게다가 리더가 있어야 돼요, 항상.
성장하는 독서 모임에는 리더가 꼭 있어야 돼요. 종이장 한 장만큼의 차이라도 리더가 있을 때와 리더가 없을 때는 성장이 정말 다르죠. 동료들끼리 책을 읽어서는 절대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의식을 담고 있는 이런 책도 내 의식 수준으로 깎아내려서 해석을 하고 그냥 판단해서 받아들이는 게 의리거든요. 그 차원을 모르니까. 그래서 반드시 독서 모임에는 누구라도 리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리더가 없는 독서 모임은 저는 그냥 친목 모임이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시면 나가고, 내가 왜 여기서 성장이 안 되지? 그러면 그만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장의 의미를 두실 때는.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한 명은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음, 저는 오늘 한 대 붕 맞은 것 같은 느낌이. 그동안 책을 읽을 때는 정말 전투적으로만 읽었던 것 같아요. 음, 정보를 많이 부족하니까 정보를 위해서. 근데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남는 것이 호흡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제가 진짜 큰 해머를 푹 맞은 것 같은, 그리고 그 읽을 때마다 현관에서 호흡하라. 이게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목표로 삼아서 읽을 때마다 이게 좀 머무르고 호흡도 하면서 좀 깊게 제 내면에 무엇을 원하는지, 또 제 마음의 소리를 좀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코치님. 네. 자, 이미영 코치님. 네, 오늘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정말 강사와 그냥 수강생으로 만났을 때 이 책을 처음 접했어요. 2010년도에. 네. 그래서 이걸 잘 펼치면서 그때 기록해 주셨던 걸 제가 마음에 품었었나 봐요. 이제야 이제 느끼더라고요. 배우고 발견하고 자유롭게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질 거예요. 라고 했던 그 문장을 갖고 제가 밖으로 나갔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봉사를 시작하면서 성장했던 걸 기억해내면서, 아, 내가 이걸 읽고 그렇게 했었는데, 왜 지금은 안 하지? 두 번째, 이제 다시, 두 번째 생존도서를 읽으면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삶으로 정말 살아낼 수 있겠구나. 아, 이제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냈다. 살아냈잖아요. 아, 예, 맨날 맞아요. 자기가, 삶으로 살아냈죠. 다섯 번째. 삶으로 살아냈고, 이제 다음 단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음, 깨달을 때 비로소 성장한다고 했을 때, 그 문장이 더 가슴에 지금 뭉클하게 와닿았어요.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 비로소 성장한다는 마음이, 그 문장이 정말 가슴에 더 와닿고, 호흡하면서 읽는. 이제 그때는 이 방법을 모르고 오늘 말씀해 주신 내면의 호흡을, 이제 마음성장학교에서 배웠던 그 호흡법, 내가 생각했던 걸, 인지했던 걸 접목해서 하면 더 정말 엄청난 성장을 이 안에서 또 이루겠구나라는 생각에 지금 가슴이 너무 벅찹니다. 코치님, 그게 몇 감사합니다. 년도라고요? 2018년도 음, 4월 26일 아, 날 딱 적어줬어요. 2018년. 네네네. 우리 코치님은 2018년도에 제가 저 동네 도서관에 강의하러 갔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만났던 동네 아줌마예요. 그런데 동네 아줌마가 혼자 막 공부해가지고 마음성장학교에 오시고 연구위원도 하시고 슈퍼리치도 하시고 이게 계속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맨날 자기가 성장을 계속 더 해야 돼가지고 성장을 안 하고 있다고 막 자꾸 얘기하는데 엄청난 성장을 했구만 자꾸. 예, 제가 너무 감사드렸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와, 그래요, 네. 코치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한시도 쉬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너무 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네. 자, 김정수 코치님. 안녕하세요. 김정숙입니다. 저는 생존 독서를, 재출간하셨을 때 한 번 읽었는데, 이번에 대표님하고 여러 코치님들하고 좀 음미하면서 정말 심신으로 좀 많이 체득하고 싶어서 참여를 했고요. 저한테도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아까 정조대왕께서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심신으로 체득하는 시간이 되고, 또 삶에 제가 많이 적용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김주영 코치님. 제가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잘 나와요. 예. 저기 이제 저는 그 책을 저기 음.
그 알라딘의 중고 책방에서 이걸 먼저 이제 구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청을 했고, 음, 그 대표님께 새 책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보냈어요, 오늘. 우리 그, 코치님. 네. 이 친구가 보니까 2017년도에 이제 이 책을 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독서 음, 모임 지금 여기에 신청을 했는데, 제가 대표님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지금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임에 제가 이렇게 마음을 많이 못 붙이고 있거든요. 그 음, 이유가 뭐냐면, 왜 책 내용에 대해서 서로 막 비판하고 음,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지식을 발표하고 막 그런 식으로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저한테는 또 생소한 분야고 하니까 좀 음, 힘들었는데 대표님이 이제 일단 저는 비판 없이 읽는다. 음,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걸 다 해본다. 이제 이렇게 해본 적이 저는 별로 없거든요. 네. 해서 이 부분은 그대로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좀 아직도 방황을 하고 있어요. 음, 나다움이 뭔지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음, 지금 마음성장학교 지금까지 음, 작년부터 그 음, 많은 강의를 들었음에도 음, 나다움을 회복하고 싶다를 이 음. 책을 읽으면서 좀 목표로 정하고 싶어요. 목표도 뭘 정해야 될지 지금 이 몰랐거든요. 우리 중에 제일 튀거든, 코치님이. 그게 나다움이야. 나다움을 뭘 자꾸 모른대. 본인이 지금 자기가 자기인 거를 엄청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응. 좀 요즘 좀 아니, 갈등을 좀 아니, 많이 그 하고 아니, 마음의 선생님 갈등을 많이 잠깐만 하고 있어요. 봐봐. 선생님 잠깐 봐봐. 여기 지금 아까 이미영 코치님이나 김정수 코치님이나 이렇게 다 한 명씩 얘기할 때 되게 다르죠, 저 사람들이. 예, 그죠? 예, 뭐가 다른지 다르죠. 달라요. 근데 다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답죠. 예, 자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뭘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냥 있어 가만히 예, 그냥 아, 다 찾았어 그냥 그래요? 솔직히 날마다 하고 싶은 거 재밌는 거 하고 살면 되죠. 예, 뭘 자꾸 찾으려 그러면 예,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찾는 건데 그냥 예, 우리는 다 알겠어. 코치님이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를. 근데 자기만 자꾸 나다움은 어떤 거야? 그 누구보다도 나다움을 가지고서 살고 있고, 그러기에 그 개성이 막 이렇게 뿜뿜 나오는 거예요. 어,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표님. 또 얘기해요. 네. 네. 자, 이경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코칭이라는 것도 생소하게 이렇게 처음 접해보는 거고, 또 독서, 이렇게 생존 독서라고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생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책 그 표지에 들어왔던 문구가 음, 마흔 무일푼에서 코칭 회사의 대표가 되기까지 그래서 책을 읽고 이렇게까지 된다라고 생각이 네. 굉장히 크게 저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음, 그러면서 어떤 책은 선물을 받아도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또 네. 안 읽게 되고 막 그랬었는데 네. 또 믿어지게 되면 단숨에 또 그 책을 또 다 읽게 네. 되고 저도 여기 한 명은 코치님처럼 정말 책을 무슨 이렇게 숙제처럼 과업처럼 읽고 메모하고 뭔가 주입해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책을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또 한숨 이렇게 숨도 쉬어가면서 읽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분량도 정해지니까 다른 어떤 때보다도 좀 마음 편하게 어, 좀 나를 또 찾는 그런 시간으로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자, 강희승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음,
되게 제가 원하는 단어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 저는 지금의 상황이 많이 절박합니다. 사실, 좀 숨을 편하게 쉬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나가서는 동기부여하고, 뭐, 진로 취업 코칭하고, 다른 사람의 취업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나는 왜 늘 집에 와서 나의 사랑하는 딸들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쓸 에너지가 없을까? 늘 나는 고갈되어 있고, 그러면서 사실 3년 전에 큰아이가 고3을 겪으면서 저의 트라우마와 모든 것들이 휘저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3년째 계속 번아웃이 점점 주기가 짧게 계속 다가오고 결국에는 올해 8월 말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제 뭐 신체상에 전혀 아무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제가 저의 욕심과 일과 가사와 아이들 양육과 이런 감정과 모든 것들이 핸들링이 안 돼서 지금 너무 그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가장 이루고 싶은 건 너무 바쁘지 않게 기쁘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얻고 싶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움받을 줄 아는 나 혼자 좀 해결해 보려고 끙끙거리고 괜찮은 척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좀 도움을 받고 또 대표님도 한번 꼭 만나 뵙고 싶고 되게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이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 읽었을 쯤에는 뭔가 메시지를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굴은 되게 편해 보이네요. 오랜 그러니까 강사 늘 그렇게 생활을, 말씀하세요. 네, 다른 분들은 늘 저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고 편해 보이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든지. 그렇죠. 근데 이제 강사를 오래 하다 보면은 얼굴이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죠? 속과 다르게 항상 이게, 그래도 다행이죠. 네, 어쨌든. 다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네. 현수빈 코치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기 연구위원으로 네, 마음성장학교와 함께 하였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거의 끝나가죠, 우리가? 아, 네. 저는 마음성장학교를 통해서 많이 감정들이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분노도 했었고, 나도 모르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했고, 슬픔도 일어났다가, 두려움도 일어났다가,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요동을 쳤었는데요. 그러면서 나를 알아차려가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직면도 두려웠지만 직면도 해보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네, 생존 독서를 봤어요. 네, 저는 바로, 예, 보자마자 바로, 네, 선택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내가 왜 선택을 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또,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갈구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이로써 제가 생존의 삶에서 성장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제가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네,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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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김선주님. 네, 안녕하세요. 김선주입니다. 네. 저는, 음, 전업주부로 있다가, 음, 요 근래에 이제 그림책, 2급 심리 코칭인가요? 그거를 네, 지금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책을 제가 거- 거의 안 읽었어요. 1년에 혹시 한 권도 김영애 코치님 동생이세요? 네, 맞아요. 닮으셨다. 우리 김영애 코치님 있죠? 김영애 코치님 동생분이 닮으셨네요. 어딘지 모르게. 네. 제가 언니랑 너무 많이 다르고요. 아니, 말하는 게 똑같으신데, 보니까. 어, 네, 말하는.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책을 제가 그동안 너무 안 읽었는데 여기 네. 있는 것만 해도 제가 1단계 음, 성공한 것 같아요. 어, 다들 너무 열심히 네. 살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동안 그냥 가정에서 교회 일 그냥 그것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네. 일을 찾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음, 음,
그런 지금 네, 조금 가정적으로다가 조금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언니가 이거를 이제 음, 권해가지고 그림책 심리 코칭을 지금 하고 있는 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부담감이 있었는데 오늘 대표님께서 숨 쉬는 것처럼 하라고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네. 지금 진짜 우리가 숨 쉬는 거는 너무 쉬운데 책도 그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그 마음이 되게 와닿았고 이 책을 받았을 때 저도 너무 이게 얇아가지고 너무 어, 좋았어요. 와, 얇아서 얇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담감이 저 없네. 얇아져서 속상했는데, 얇아서 좋아하시니 참 기쁘네요. 네, 너무 부담감이 없다. 그 마음도 들었고요. 그리고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라 그랬는데, 음, 이거를 읽으면은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저도 그 마음이, 비판하는 음. 마음이 먼저 확 들어가지고,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듣고, 네, 내가, 여러분 질문이 너무 재밌어요. 자, 책 한 권 읽고 성공한다고 그러고, 정말 왜 그래요? 다들. 그런데, 정말 진실만 얘기할게요. 진실은 여기 이제 이게 정말 제가 제자훈련 받을 때, 받은 이제, 그런 어떤 지혜들, 그거를 이제 책으로 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의식을 확장시키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코칭 프로그램들을 배우면서 한 1억 원 가까이를 썼어요. 당시에. 예, 지금까지 한 걸 하면 한 2억 원은 쓴 것 같아요. 마음과 의식을 공부하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이거를 너무 이제 여기다가 내 삶을 다 갈아 넣어서 어쨌든 썼어요. 삶이 노골적으로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제가 두 번째 책을 쓰고 또 이 책을 읽고 세 번째 책을 쓰고 이게 그러니까 씨앗이에요, 씨앗.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언니가 소개를 잠깐 했었어요. 저한테 전화로. 내 동생이랑 지금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그 성경책을 매일 읽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 그러면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지, 무슨 걱정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책을 안 읽으셨다는 말은 거짓말이시고, 성경책을 매일 읽으셨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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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됐죠. 네. 저도 성경책만 읽고 이거 썼어요, 그때. 네, 자, 네, 진짜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네, 네. 자, 그럼 오미경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대표님을 영상으로만 이렇게 올려주신 영상으로만 뵙다가 실제적으로 대화를 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네요. 네, 아, 어, 저도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저는 이제 책을 받았을 때 이 책 표지에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음, 굉장히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부드럽게 이야기하실 때 하셨는데 단호한 부분이 독서를 무슨 습관을 들이냐고 하면서 네, 숨 쉬듯이 읽으면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제가 숨 쉬듯이 읽으면 되는 거구나. 거기에 제가 딱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찾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내 인생의 키워드 책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기구나.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그런 목표나 목적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생존 독서에 관한 그 녹여져 있는, 우리 대표님이 어디 가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멘토를 잘 만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 김은미 대표님을 멘토로 삼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팍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지금 처음 이렇게 2급은 이제 여기 전주에서 마쳤고 음, 우리 이제 허은영 코치님하고 네네네. 수업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라문주 코치님,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하지 말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오늘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았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성장하고 싶으면 다른 세계의 사람들과 만나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뭔가 모르게 부족함이 있다라는 느낌이 많았었는데 이 마음성장학교는 진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나서 하는 게 너무 좋았고요. 독서 모임 여기 참여하게 된 거는 책을 제가 끝까지 잘 못 읽어요. 그래서 많이 못 읽었는데 처음이라서 독서 모임이라는 게 처음이라서 걱정도 좀 사실은 많이 돼요.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같이 하다가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돼요. 네, 이거 다 읽을 수 있죠? 당연히. 읽기는 네, 읽었어요. 네, 처음에 그 음. 나왔을 때 먼저 아, 신청해서 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제목을 볼 때는 되게 어려울 줄 알았어요. 책은 얇지만 음. 제목 자체가 주는 무게감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너무나 쉽게 재미있게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야지 하는데 다른 일들로 다른 일정들로 바빠갖고 지금 네. 못 읽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거 일찍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1차로 보낸 분들은 벌써 다 읽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들. 네, 예, 제가 그래요. 책을 되게 음, 못 읽는데, 네. 되게 빨리 쉽게 읽었고, 이 책을 음. 보면서 다시 책을 사서 읽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그, 이 책이 그렇게 쉽게 안 읽히는 책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에게 다 영적 코드가 있어서 쉽게 읽히신 거예요. 이게 영적 코드가 없는 사람들은 이거 못 읽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쉽게 읽혔다는 건, 네, 호치님이 잘 읽으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감사해요. 책을 쉽게 읽어주셔서. 읽으면서, 네, 신념과 믿음 사이에서 네,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이제 대표님 하시는 말씀 따라가기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도 말씀도 잘 못 믿으면서 이거 신념을 갖는 게 맞나? 라는 음. 아직도 그 의문은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게 신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믿는 사람이라는 신념. 그게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념이 막 대단한 게 아니라, 코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다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주님, 저 믿음을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바보 같죠? 그죠? 그런 거를, 그게 신념이에요. 우리의 신념. 나는 늘 그 어리석은 믿음을 갖고 있고, 내 믿음은 너무 작아라는 신념인 거예요. 그거를 깨뜨리면 돼요. 나는 그 주님의 자녀고, 주님은 언제나 나랑 같이 있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다른 신념으로 사시면 되세요. 근데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도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그럼 그게 내 신념인 거예요. 그래서 신념은 이제 이 생존독서에도 나오고 마음성장학교 책에도 나오고 사실은 마음성장학교의 핵심 코어 프로그램 중에 아주 코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코치님들이 아주 빠르게 1년 만에 다 전문가로 이렇게 성장을 하세요. 네, 코치님은 이제 벌써 어쩐지 지난주에 우리 그림책 심리 코칭 할 때 성찰하는데 신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셔서 우리 코치님이 아직 그거 안 배웠는데 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봤더니 생존 독서를 다 읽으셨군요. 여기가 다 핵심이라니까요. 네. 감사해요, 코치님. 네. 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리셨다면 그냥 모두를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자, 김순아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성장학교에서 1년 동안 연구위원 과정을 이제 거의 다 마쳤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는 멈추고 호흡하고 문장을 이제 느껴봐라. 그 말이 가장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저도 이건 책은 다 읽었는데 두 번째 읽으면서 좀 더 천천히 이거를 느끼면서 네, 몸과 마음으로 좀 느끼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음미하면서 읽고 싶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 눈물이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네. 몰랐죠? 여기에 그, 이게 눈물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눈물을 음, 흘려본 사람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는 음, 척하고 썼지만 눈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눈물을 네, 흘려본 사람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행간에 있는 어, 눈물도 보면서 읽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발견해 주시기를. 자, 네. 서현미 코치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성장학교 협력 코치 서현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고요. 사실 어떤 이제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교과서처럼 좀 이렇게 펼쳐보면서 보는 편이고,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늘 이제 용기를 얻기 위해서 꿈꾸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온다 챕터를 맨날 주문 외우듯이 보면서 이렇게 이대로 될 거다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늘 그 조직에 있어서 짜여진 일정대로 살다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니까 어떤 균형을 맞추는 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숨 고르기 할 때와 일할 때에 대한 어떤 균형이 조금 요즘 어려운 시점이어서 다시 한번 이제 저의 그런 마음하고 좀 만나고 이 책을 다시 정독하면서 지금의 저의 스테이지에 맞는 어떤 그 문장을 좀 만나고 균형을 좀 회복해서 저의 그 루틴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네, 그런 시점이 있고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코치님, 생존 독서 엄청 사랑하시죠? 자, 그다음에 전아람, 네, 전아람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 공부, 의식 확장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크리스찬,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보수적인 교회여서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 같은 거 보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고, 막 기도해야 돼, 뭐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은 뒷성밖에 없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인간의 마음을 바라보면 안 돼라고 가르치는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마음에 관심 있는 게 마치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니, 대표님께서 크리스찬으로서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셔서 제가 아, 이거다라고 네, 그래서 대표님을 알게 됐고 처음으로 이 마음성장학교에서 이제 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 마음성장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싶고, 예, 또 저의 바람은 저는 이제 그 주위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랑도 많고, 주위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사랑 표현을 하는데, 정작 제 자신을 사랑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과정을 다 마쳤을 땐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우리 그 마음성자학교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또 마음성자학교 프로그램을 사랑해 주셔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또 배워가지고 그림책 심리 코칭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이제 선교를 오랫동안 하신 선교사님은 작년에 이제 우리 FT 코치님, 허은영 코치님한테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올해는 저에게 1급 과정을 배우고 FT까지 마치셨는데, 1급 배운 다음에 바로 오랫동안 초등학교 아이들 사역을 했었거든요. 거기 마다가스카르에서. 근데 바로 대학생들에게 교수로 가게 되셨어요. 그림책 심리 코치 1급 배우고 나서. 예, 그 정도로 1급 과정은 기능과 기술이 아니라 의식의 차원과 그다음에 이제 이 자료들, 세상에 있는 자료들을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셔서 완전히 또 다른 차원으로 가세요. 이제 크리스찬은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라고 하는 안 돼가 없는 자가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안 돼가 어디 있을까요? 네. 자, 잘못된 길로 가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잘못된 길로 갔으면 거기서 죄를 받으면서 또 어려움에 처하고 또 고난을 통해 또 배우고 이러면서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파도 타기를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음성장에 오신 많은 크리스찬들이 초기에는 지금은 이제 다들 제 이야기가 유튜브에서 많이 있어서 좀 학습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는 어떻게 그 오늘은 진짜 하나님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 이제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이렇게 전할 수 있느냐. 이게 너무 되게 특별하고 놀라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생존 독서에도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날의 깨우침을 또 다른 책을 통해 전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 오랫동안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젖어 있으신 분들은 또 그 행간에서 어,
예, 다른 메시지는 아닌데 동일한 메시지를 다르게 전달하는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전도해야 되고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계속 막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만 들이대면 그거야말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폭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생각은 다 틀리고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마음성장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 그것들 다를 이렇게 그 때와 장소에 맞게 아우르면서 인간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좀 바뀌세요. 그게 되게 멋진 일이죠. 네. 저는 그게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고은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부천에 살고 있고, 이게 처음이에요. 근데 다들 너무, 어, 경력자분들이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독서의 편견을 버려야 되는데, 어떤 살짝, 처음이에요? 어떤 처음? 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과 뭔가를 하는 거? 어, 네, 그리고 이미 이쪽 계열로 좀 많이 하신 분들이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고 계신 거 여기 아닌가요? 마음성장학교 붙이신 분만 우리 코치님이고 나머진 저도 다 처음 봐요. 아, 여기 다 그래서 처음 조금, 아, 제가 사실은 지금 존재 경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 너무 비슷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면서 좀 위로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던 터에 이 과정을 알게 됐고, 아, 좀 오래전부터 독서 모임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성사가 잘 안 됐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퇴직하면 그쪽으로 일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던 터에 이제 생존 독서를 보고 또 대표님 보내주신 그 동영상을 좀 보면서 아, 좀 하나하나 천천히 일어나가자라고 왔는데 맞죠? 다들 너무 아니에요. 다 처음 좀 봤어요. 제가 이 과정에 있어도 여기는 다 되나라고 좀 처음 약간 와도, 위축이 됐어요. 여기는 다 처음 와도 제가 처음 본 사람처럼 안 하기 때문에 다 오래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조금, 그치만 이제 들으면서 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네. 대표님이 그 처음에 강의해 주신 것 중에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 어, 어쩌면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저보다 조금 한 발짝 더 먼저 나가신 분들과 이렇게 강의를 같이 듣고 책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저한테 행운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행운이에요. 성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좋은 기회를 감사합니다. 잡으신 걸 축하합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어떤 낯선 사람들의 집단에 참여하는 거는 굉장히 또 용기도 필요하고, 뭔가 의도도 이렇게 갖고 이제 참여를 해야 돼요. 한 분 한 분 그런 용기와 의도를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영자 박사님, 네, 박사님이시네요. 네, 책이 엄청 많으시네요. 네. 오늘 우리 지금 참여한 그런 또 앞에 특강 들으시면서 든 생각이나 네, 자유롭게 나누고 있어요. 네, 일단 김은미 대표님 만나서 반갑고, 또 그 헤빗에서 이렇게 통해서 네,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책은 좋아해서 돈 벌어서 다 책 사고 공부하러 다니느라고 재투자하고, 그래서 저희 그 남편이 저보고 야구 선수 모양 몸값이 수억이다. 근데 이제 그 수억이 다 지금처럼 이제 뭐 공부하고 책 네, 사고 상담 다니고 이제 상담 전문가로 자격증을 따려면 이제 다 이제 그 교육 분석이라는 이름 뭐를 비롯해서 수련 과정들을 다 지나서 이제 나중에 또 시험 보고 자격증을 따는 건데 저는
그 예체능계 저리 가라로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게 음, 상담계라고 그쵸, 그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뭐 또 제가 상담사법 만드느라고 뛰어다니고 한 7, 8년을 시간을 보내느라고 1급 과정을 그냥 네, 놓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담 그 박사 과정도 나중에 뒤늦게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이 책에 나오는 용어나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마치 그 고향별에서 온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반갑고 뭉클뭉클하고 아니 저기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네,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책을 읽을 때도 저도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음, 제시해 주신 그런 방법들을 일부 실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책에 밑줄 긋고 거기에 내 생각을 적고 가끔은 아, 이걸 어떤 프로그램으로 음, 재탄생시키면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적고 그리고 가끔은 그 책에 감동받아서 울어가지고 책에 눈물 자국이 뚝뚝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을 읽는데 최근에 그런 거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 걸 많이 못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랬지? 좀 배고프듯이 이렇게 좀 그런 네, 것들을 좀 고파하는 시간들이었는데 모처럼 이렇게 그 네, 영혼의 닭고기 스프 먹은 느낌이 들어서 충만감이 들고 네, 또 시간 되거나 기회가 되면 또 비용도 준비가 되면은 그 존재 경청이나 마음성장 학교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큰데 현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아서 예, 이제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새로운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상담하고 있는 거 말고, 심리 상담하고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이제, 그, 음, 마음을 케어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제 또 몸을 케어하고 있는 일을 음, 병행하려고 해요. 이제 새로운 신물질을 가지고 이제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네. 그래서 그걸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서 또 새로운 또 걸 돈이 많이 앞에 드죠? 놓고 있고, 네.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은 많은데, 음, 준비되어야 할 것, 자본주의 사회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잘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어서 한 음, 15년 동안 또 상담센터 운영하다가 접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음,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음, 마음 공부와 의식 성장, 치유와 어떤 깨달음, 알아차림, 그런 것들에 오히려, 남을 해주던 시간에서 제 거를 더 많이 하는 시간을 요즘 보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예, 김 대표님 이렇게 만나면서 정말 아까도 제가 그런 표현 했는데, 고향별 사람 만난 거 마냥 울컥하고 뭉클합니다. 그래요. 예, 그 이제 또 책을 읽고 또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비슷한 생각과 그런 감정들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책을 읽고 또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네, 비슷한 어떤 문장이나 또 뭐에 이렇게 다들 걸리셔가지고 여기에 또 오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그 지금 존재경청 챌린지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거기도 되게 독특하죠. 우리 마음성장학교는 되게 여러 개의 커뮤니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제 여러 수업들이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모든 수업이 진행되는 모든 커뮤니티가 다 유료든 무료든 거의 대부분 침묵으로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 침묵이에요. 다 우리는 단톡방들이 거의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존재경청 챌린지도 침묵 동행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룰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의 글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마음이 있구나. 나도 이런데, 아,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생존 독서도 그렇게 안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고, 아, 요 때는 이런 이야기 좀 해드려야겠다. 그러면 제가 영상을 짧게 찍어서, 길면 또 보지도 못하고 이러시니까 짧게 찍어서 올리거나 또는 이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한 대 모아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또 찍어서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음, 오늘 우리가 이 책을 여러분이 SNS 활동을 또 하시나요? 아니면은 온라인 그 생존 독서를 혹시 온라인 서점에 아무 데나 들어가셔서 나중에 생존 독서를 다 보신 다음에 백자 뭐 한 줄 댓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선물이 되고 또 책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도 매우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거든요. 한 줄 댓글 남겨주시는 게 책 다 읽으시고 이 책을 이런 사람이 보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서점 이용하시는 서점에 들어가셔서 그 한 줄 댓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SNS 활동을 하거나 블로그 활동을 하시는 분은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시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문장이 있으실 때는 또 공유를 해주시면 또 책이 더 많은 생명력을 가지고 이제 또 전달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많이 기쁘고요. 그리고 저도 그 독서 모임을 2016년에 이 책이 나온 다음에 한 2년간 독서 모임을 했어요. 이 평촌 지역에서. 그때는 제 연구실이 없어서 그때는 요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카페를 이제 대관을 해가지고 이게 막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서 좀 유명했어요. 그래서 막 온천지에서 사람들이 독서 모임 할 때 모였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니까 당연히 다 오프라인으로 뭐든지 했을 때니까 그 카페를 이 평일날 오전에 대관을 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독서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어, 그 이후로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요. 기쁘고. 그리고 생존 독서가 제가 생존의 삶을 살 때는 감히 내가 이 책을 썼노라고 얘기하기도 싫고, 나 생존의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싫고, 그래서 잘 안 썼는데, 비로소 이제야, 내가 그때는 생존의 삶을 살았지만 나는 생존에 허덕이지 않고, 그때 정말 가장 높으신 곳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그때 받은 그 사명을 품고, 사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여기 왔노라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기쁘게 이 책을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좋은 분들이 또 누군가는 가슴에 그 절박함을 안고 또 성장과 변화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함께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 다른 어떤 그 독서 모임과 다르게 고요히 홀로 문장과 함께 마주하는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에 기록한 또 다른 문장은 이제 내가 그걸 먹고 소화해서 다시 재탄생한 또 문장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뭐 작은 포스트잇에 적어서 공유해 주셔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동반 성장하는 파트너로서 서로가 그 건져 올린 그 문장들, 그리고 서로가 생각해낸 어떤 그 지혜로운 생각들,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막 보면서 또 모두 다 또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념사진 하나 찍을게요. 여러분 책 받으셨으면 책을 우리 좀 같이 한번 찍어볼까요? 책 있으세요? 책이 이렇게 우리 뒷배경 때문에 막 다 가려요. 그죠? 그래서 책을 좀, 자, 잠깐만요. 앞쪽으로 대면 돼요. 앞쪽. 이쪽으로? 얼굴 앞쪽. 네, 그 네, 얼굴, 제 거 보이죠? 뒤에 그 배경이세요? 네, 좋아요. 앞에 글자 보이죠? 책. 네네네, 좋아요. 네. 네, 네. 이렇게 들면 다 보여요. 아, 네. 이렇게 하고, 네. 이제 사진을 찍겠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 둘, 셋 하면 찍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하나, 둘, 셋. 네. 자, 찍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네, 제가 이제 그 자료 공유해 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함께 나눈 생존 독서 이 시간에 대한 어떤 뭐 느낌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짧게 써주셔도 좋고, 오늘부터 이제 함께하는 단톡에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시고, 또 사진 찍어 공유하시고 이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멋진 여정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시간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